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여러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허리, 무릎, 어깨의 만성 통증은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대표적인 건강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며 팔을 들어 올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거나 주사를 맞아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져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우울감까지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활동적이었던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며 좌절하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약물이나 수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셀프 마사지입니다. 왜 셀프 마사지인가? 셀프 마사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과 손가락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셋째,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셀프 마사지가 단순히 시원한 느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데 적절한 마사지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다양한 생리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육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노폐물과 염증성 물질의 배출도 촉진됩니다. 또한 마사지 자극은 엔돌핀과 같은 천연 진통제의 분비를 촉진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1. 허벅지 앞쪽의 중요성. 허벅지 앞쪽 근육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해당 부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부위의 문제가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 중 하나로 이 근육의 상태가 전신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단축되면 골반의 위치가 변화하고 이는 허리의 커브에 영향을 줍니다. 정상적인 허리의 S자 커브가 무너지면 허리뼈 사이의 압력이 불균등하게 분산되어 통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무릎 관절의 정렬에도 문제가 생겨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축되기 쉽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 근육은 계속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렇게 단축된 근육은 일어서거나 걸을 때 골반을 앞쪽으로 당기게 되어 허리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75세의 김씨 할머니는 오랫동안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온몸이 뻣뻣했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아보기도 하고 진통제를 복용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허벅지 앞쪽을 3분 정도 문지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잘 때 쑤시던 어깨가 조금씩 편해지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도 줄어들었습니다. 2주째부터는 허리를 굽히고 펴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졌고, 한 달이 지나자 팔을 올리는 동작도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풀리면서 골반의 위치가 정상화되고, 이로 인해 척추와 무릎에 가해지는 긴장이 줄어든 결과였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효과를 볼 줄은 몰랐다며 지금도 매일 꾸준히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 방법. 허벅지 앞쪽 마사지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양손의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용해 허벅지 앞쪽 근육을 잡듯이 마사지하면 됩니다. 먼저 무릎 위쪽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위쪽으로 올라가며 마사지합니다. 손가락에 적당한 압력을 주어 근육을 눌러주되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 지점을 10초 정도 눌러준 후 옆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특히 무릎 위쪽에서 10cm 정도 올라간 지점과 허벅지, 중간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뭉침을 많이 느끼는 부위입니다. 이곳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해주면 좋습니다. 마사지할 때는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문지르는 방법을 번갈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핵심 포인트 2. 발바닥, 제2의 심장. 발바닥의 생리학적 중요성. 발바닥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그 근거가 명확합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말단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혈액순환의 개선입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로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발끝까지 충분한 혈액이 도달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근육과 혈관에 기계적 자극이 가해져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는 마치 외부에서 심장의 펌프 작용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해서 제2의 심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있다는 것이 촉부 반사요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에 따르면 발가락은 머리와 목, 부위, 발 중앙은 폐와 심장, 발 뒤꿈치는 골반과 생식기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결 관계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발바닥 마사지를 통해 전신의 컨디션 개선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 박씨 할머니의 극적인 회복. 68세의 박씨 할머니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되어 점점 악화되더니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운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MRI 검사 결과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박씨 할머니는 다른 방법을 찾던 중 발바닥 마사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민간요법 정도로 생각했지만 딱히 다른 선택지가 없어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골프공을 이용해 발바닥을 자극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단순히 발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풀리는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밤에 잠을 잘 때 허리 통증 때문에 뒤척이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2주째부터는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졌고 지팡이에 의존하는 정도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욱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짧은 거리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루라도 발바닥 마사지를 걸으면 몸이 불편하다며 지금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디스크 자체를 완치한 것은 아니지만 통증 관리와 기능 개선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바닥 마사지의 올바른 방법. 발바닥 마사지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과 손으로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할 경우 골프공, 테니스공 또는 전용 마사지 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공을 놓고 발로 굴리면서 압력을 가하면 됩니다. 손으로 직접 마사지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눌러줍니다. 발가락 끝에서 시작해서 발 뒤꿈치까지 순서대로 마사지하되 특히 발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분용 천혈 부위를 중점적으로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마사지하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시작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마사지 효과를 높여주고 근육의 긴장을 미리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의 온도는 38-40도 정도가 적당하며 5-10분 정도 담그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마사지 강도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조절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원하면서도 약간의 압박감을 느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나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3. 무릎 뒤 오금, 경락의 핵심. 오금의 해부학적, 한의학적 의미. 무릎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오금이라고 합니다. 해부학적으로 이 부위에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 림프관이 지나가며 한의학에서는 위중혈이라는 중요한 경혈이 위치해 있습니다. 위중혈은 방광경이라는 경락상의 주요 혈자리 중 하나로 허리와 등의 질환은 위중혈에서 구한다는 한의학 격언이 있을 정도로 요통치료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혈자리를 자극하면 허리와 다리를 잇는 경락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져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도 오금 부위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슬화동맥과 슬화정맥이라는 주요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 혈관들은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좌골신경의 일부가 이 부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오금 부위의 긴장이나 압박은 다리 전체의 신경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오금 부위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의자에 앉을 때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서 오금 부위가 압박받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 사례 이씨 할아버지의 기적적인 회복. 72세의 이씨 할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중노동을 하며 몸을 혹사시켜온 결과 허리와 무릎이 심하게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간헐적으로 나타나던 허리 통증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져 결국 거동이 불편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걷기가 매우 힘들어져서 결국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씨 할아버지가 집안에서만 지내며 점점 의기소침해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오금 마사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으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가족의 도움을 받아 오금을 중심으로 무릎 뒤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오금 중앙을 천천히 눌러주고 그 주변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을 5분 정도 지속했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2주째부터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허리가 조금씩 편해지더니 무릎도 굽히기가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휠체어 없이도 집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2개월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6개월 후에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나 휠체어 도움 없이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자유롭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씨 할아버지는 작은 습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며 지금도 매일 빠짐없이 오금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다시 활력을 되찾은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금 마사지의 정확한 방법. 오금 마사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침대에 편안히 앉아서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할 때는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합니다. 먼저 오금의 중앙 부분을 찾아 천천히 압력을 가합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금 부위는 신경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므로 과도한 압력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중앙 부분을 10초 정도 눌러준 후 그 주변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오금에서 시작해서 무릎 뒤쪽 전체로 범위를 넓혀가며 마사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사지하는 동안 깊고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를 부풀리고 내쉴 때는 천천히 배를 집어넣으면서 온몸의 긴장을 함께 놓아주어야 합니다. 마사지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1. 적절한 압력 조절의 중요성. 셀프 마사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것을 참고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적절한 마사지 압력은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정도입니다. 만약 마사지 중에 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마사지 후에 해당 부위가 더 아프다면 압력이 너무 강했다는 신호입니다. 과도한 압력은 오히려 근육 섬유를 손상시키거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근육과 인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적당한 압력이라도 노인에게는 과도할 수 있으므로 항상 본인의 감각에 의존하여 압력을 조절해야 합니다. 2. 근육 중심의 마사지. 마사지할 때는 뼈를 직접 누르기보다는 근육과 연부 조직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뼈를 세게 누르면 골막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노년층의 경우 골절의 위험도 있습니다. 마사지의 목적은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뼈가 아닌 근육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해 근육을 감싸듯이 마사지하면 됩니다. 3. 온열요법의 병행. 마사지 전에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효과가 크게 향상됩니다. 온열요법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긴장을 미리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는 따뜻한 수건을 해당 부위에 5-10분 정도 올려놓거나 온열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욕이나 샤워 후에 몸이 따뜻한 상태에서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온도가 너무 높으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4. 호흡과 이완의 중요성. 마사지할 때는 호흡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은 사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의 이완을 촉진합니다. 마사지 중에 숨을 참거나 얕게 쉬면 오히려 몸에 긴장이 쌓여 효과가 떨어집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마사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습니다. 이때 몸 전체의 긴장도 함께 놓아준다는 느낌으로 호흡하면 됩니다. 5. 꾸준함이 핵심. 마사지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신경계가 안정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집중적인 마사지보다는 장기간의 꾸준한 실천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에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긴 시간 마사지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는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뉴스를 보면서 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것을 루틴으로 만들면 됩니다.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들. 생활 습관 개선의 병행. 아무리 열심히 마사지를 해도 평소 생활 습관이 나쁘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마사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서 있을 때는 어깨를 뒤로 젖히고 턱을 살짝 당겨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병행합니다.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준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유연성이 더욱 향상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과 종아리, 어깨 주변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도움됩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합니다. 마사지 후에는 노폐물의 배출이 활발해지므로 충분한 물을 마셔 독소 배출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관리의 중요성. 근육과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영양소들이 도움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생선, 닭고기, 두부, 콩류 등을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의 경우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우유, 치즈, 멸치, 시금치 등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고 적당한 햇볕 노출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관절염이나 근육통 완화에 도움됩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아마씨 등에 풍부합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건강을 위한 셀프 마사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부위를 중심으로 한 간단한 마사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이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의 손과 조금의 인내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작은 마사지 습관이 휠체어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태까지 지팡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던 상태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상태까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현재보다는 더 편안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치료법이나 값비싼 의료기기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깨워주는 작은 자극,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때로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며칠 빠뜨려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길이 멀고 험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습관이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3분 스스로에게 선물하듯 마사지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벅지 앞쪽을 부드럽게 문지르고 발바닥을 따뜻하게 자극하며 무릎 뒤 오금을 살살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든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고 올바른 관리를 받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년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